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인적 자원 관리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관리의 개요에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인적 자원 관리의 개요, 인적 자원 관리의 연구 관점, 인적 자원 관리의 발전 과정, 현대 인적 자원 관리의 변화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는데,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것이 서비스 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는 한마디로 뭐 어떻게 하느냐, 효율적으로 직원을 뽑아 선발하고 뽑아서 월급을 주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효과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인적 자원 관리의 개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은 서비스 기업의 경영 활동은 종업원이 수행하는 일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기업의 경영 성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 여행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일을 하지만 누구와 상담을 하면은 손님이 예약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업의 이익 창출로 이어지고, 어떤 사람은 손님이 와서 예약을 안 하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성, 그 관리를 그 종업원이 기분 좋게 고객을 상담할 수 있고, 상담을 해서 회사의 이익과 부합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수 있도록 회사에서는 그 직원을, 그 자원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서비스 기업의 경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것은 일을 수행하는 사람, 즉 기업의 조직 구성원을 관리 대상으로 삼아 일과 사람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한다. 자, 종업원과 그 종업원이 일을 수행하는 데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인적 자원 관리라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서비스 기업 같은 데는 대한항공 아카데미 서비스라든가 삼성 서비스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서비스를 잘 개발해서 정말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개발해내는 회사들이 삼성 서비스 기업. 서비스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과 또 대한항공 아카데미 서비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전화 받을 때 어떻게 이걸 전화 받는 사람들을, 종업원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냐. 예전에는 전화벨이 한 번 울릴 때 전화를 받아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 번 울렸을 때 전화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개발해서 받았을 때 상대편이 그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데 상대 받아보니까 깜짝 놀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즘은 두 번째나 세 번째 벨이 울렸을 때 종업원들이 전화를 받는 것이 좋다. 그런 것을 종업원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적 자원 관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톤은 어느 톤이 좋으냐? 도레미파 솔 중에서도 솔 옥타브에서 첫 음절이 나오면은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나입니다 할 때 안녕하십니까가 첫 톤이 나온 것이 솔 옥타브에서 터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만족함으로써 회사의 서비스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일과 사람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인적 자원 관리라, 이런 것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특징. 인적 자원의 특징은, 첫째, 인적 자원의 특징은 능동성이라는 거죠. 인적 자원은 스스로의 욕구, 동기, 태도에 의해서 기업의 목표 달성에 공헌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를 인적 자원의 능동성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종업원이 일을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인적 자원의 욕구, 동기, 태도 등의 기업 목적 달성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종업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회사의 기업의 경제활동이 가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것이 능동성이라는 거죠. 능동적으로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서비스 기업은 특히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손님과 투어 컨덕터로서 손님이 여행을 다녀오고 10박 11일 여행을 다녀오고 난 후에 그 다녀오신 손님한테 일일이 인사장을 띄우고 생일 때 생일 축하 카드를 떼어준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 손님은 제고객이 창출된다는 거죠. 이것이
인적 자원에 능동적으로 하는, 안 해도 관계없는 일을 직원이 능동적으로 해서 그 고객과의 유대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기업의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인적 자원의 능동성. 그 다음에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 가능성은 인적 자원의 관리 활동, 특히 동기부여 등의 인적 자원 개발을 해서 유지 활동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영 자원이다 라고 교과서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발 가능성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이, 그러니까 종업원들의 인적 자원들을, 그 종업원들을 우리가 하나의 그 자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적 자원들을 관리를 잘해서 그 인적 그 서비스 기업의 그 종업원들이 이 동기를 부여시켜서 기분을, 한마디로 기분을 좋게 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소비자들한테 제공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영 자원이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 가능성이라는 거죠. 요즘 예전에는 서비스를 물리적 서비스가 주가 됐다면 요즘은 영혼적인 서비스가 더 가치가 있다는. 예전에는 우리가 투어 컨덕터 같은 경우는 손님들의 가방을 들어주는 것을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손님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더 나은 서비스,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 가능성. 세 번째, 전략적 자원이라는 것인 것이다. 전략적 자원은 것은 인적 자원은 기업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경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인적 자원은 것은 기업의 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장기 전략적이고, 예전에는 내향적인 인적 자원관이 일상적이고 내향적인, 아까 앞에서 통상적인 것을 어떤 서비스의 인적 자원을 관리할 때 서비스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인적 자원의 활용은 장기 전략적이고 외향적이며 선제적인 특징을 지닌다라고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 목적성을 가지고, 인적 자원의 특징은 우리가 첫째 능동성, 두 번째 개발 가능성, 세 번째 전략적 자원, 네 번째 고유 목적성이 있습니다. 고유 목적이 있는 것은 인적 자원의 고유의 목적은 뭐냐는 거죠. 사람은 기업의 목적에 부합된 수단이나 방법만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종업원은 기업 생활, 직무 등을 통해 스스로의 목적, 요즘은 일을 함으로써 내가 재밌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기업의 고유, 인적 자원의 고유 목적성이라는 거죠. 자,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한 자는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떠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고유 목적성을 부합하는 자원을 관리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단순히 노동을 하고 내가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인적 자원의 특징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따른 상응한 보수도 받거니와 거기에 따른 회사에서 자기 개발에 관한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회사의 고유 목적, 인적 자원의 고유 목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 인적 자원 관리는 그러면 왜 중요한가? 인적 자원은 물적 자원, 재무 자원, 정보 자원 등은 서비스 기업의 경영 활동의 뿌리를 이루는 구성 요소라는 겁니다. 둘째는 인적 자원은 다른 자원에 비해 능동적이고 피동적이지 않다는 거죠. 인적 자원은 반드시 피동적으로 하면 시키는 일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능동적이고 반응적이다. 그래서 오늘날 사업사에서 자본은 기술로 대체되는 양상을 띠는데, 기술도 하나의 서비스고 그것이 자원 관리라는 것입니다. 기술로 대체되는 양상을 띠는 이 기술도 하드웨어 중심의 실물 자본이 아닌 지식을 매체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을 배라고 있다. 특히 대구의 서비스 기업들은 어떤 테마파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것을 개발을 해서, 그래서 대구가 하나의 이벤트 도시가 되고, 그런 기업들과 그런 도시가 변화되어졌, 그런 쪽으로 변화되었을 때 도시는 살아나고 활동적이며 축제 같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구의 시에서 공무원들의 그런 관리를, 인적 자원 관리를 그렇게 맞추어서 시에서는 운영되고 기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인적 자원을 해나갔을 때 그것을 체계시키는 주체는 누구냐?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적 관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적 자원 관리는 서비스 기업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기업 전체의 역할을 적절히 통합 기능, 융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예전에는 예행이면 예행이었는데 요즘은 예행과 더불어서 의료 그래서 의료 관광. 그다음에 예전에는 축구 보러만 갔으면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보러 갔는데 스포츠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포츠 플러스 관광, 그래서 융합, 통합, 스포츠 관광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관리,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적 관리의 중요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하는 목적은 뭐냐? 인적 자원 관리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목적은 기업의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업은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그것도 인적 자원도 기업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경제 기술적 우리가 생산 시스템으로서 기업의 본질에서 유래된 인적 자원 관리의 경제적 측면에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직무의 요구에 맞추어 최소한의 노동을 투입하고 최대의 효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는 것입니다. 적은 수의 직원을, 자, 우리 여행사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쉽게 속된 말로 제가 좀 가장된 표현을 한다면 한두 달, 몇 달을 벌어서 1년을 먹고 사는, 그래서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팽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성수기 때 직원들을 많이 뽑아서 비수기 때 놀려버리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절히 자원을 관리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인적 자원 관리 목적. 성수기 때는 얼마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며 비수기 때는 얼마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적절히 배분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인적 자원 관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연구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관점에서 제도적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적 관점이 있고, 세 번째 가정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관점에는 환경적 관점이 있고, 환경적 관점은 인적 자원 관리도 개방 시스템으로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따라서 인적 자원 관리도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환경적에서는 어떤 환경으로 바뀌어? 인구 통계적 환경 및 노동시장. 인구 통계학적, 그러면은 자, 남자가 많으냐 여자가 많으냐, 그 다음에 자, 노령층이 일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노령층이 많아진다.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적 권리가 향상됨으로써 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 제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가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령층이 많냐 젊은 층이 많으냐, 그 다음에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서비스의 수준도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제도적, 그래서 우리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교통이 발달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을 늘림으로써 환경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는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저걸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적 관점에서 인구 통계적 환경 및 노동시장, 사회문화적 환경성.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능력 위주의 보상을 해주는데, 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대우를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기업의 목적 달성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 활용의 한계가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인적 자원 관리에서 노동만큼이나 휴식, 재충전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함으로 또한 요즘 노동자들이 노동법에 우리가 노동자들도 경영에 참여하면서 노동의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종업원들이 욕구가
향상되고 이 회사는 나의 회사다라는 그런 인식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 문화적 관점, 그 다음에 기술적 관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대가 바꾸어서 사무 자동화 등 기술 환경이 변화되어 인간 인적 자원 관리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어 같은 건 타이핑도 잘 쳐야 됩니다. 이제는 타이핑 잘 치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투어 경험이 많거나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많은 정보들이 넘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기술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적 자원 관리의 제도적 관점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72시간의 근무 시간을 했는데 요즘은 52시간 근무 시간이 단축되고 그렇게 단축됨으로써 여행을 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법률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인적 자원이 제도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인적 자원 관리는 이제는 72시간에서 노동을 하던 사람들을 52시간 노동으로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민주노총. 이제까지는 우리가 사측의 기준에서 많이 저거를 연구가 되어져 왔고 그 위주로 경영이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법률적 환경의 변화로서 민주노총의 권익이 향상되었다든가 이런 걸 위한 법률적 환경이 우리가 제도적 관점에서 인적 자원 관리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적 자원 관리의 기능적으로는 인적 자원 관리의 기능적 관점은 어떤 것이냐는 것은 기능적 관리라는 것은 인적 자원 관리의 활동의 유사성을 그 인적 자원 관리하는 활동의 유사성을 그 기준으로 직무관리와 산업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직무관리를 보면 기능적 관점 직무관리는 직무를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무관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은 직무 분석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직무 분석은 일을 수행하는데 수행자의 행동 특성에 맞춰서 그 다음에 학력에 맞추어서 성격에 맞추어서 그것을 밝히는 과정을 직무 분석이고 그것을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직무를 맡겼을 때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평가해야 되고 그것을 기업의 목적과 조직구조의 욕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지향하고 동시에 동기부여와 관점에서 직무의 내용과 수행 방법을 개선하는 과정이 직무 설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인사 고과를 관리를 하고 누구는 대리에서 과장이 되는데 회사가 오히려 대리에서 과장이 승급이 되면은 회사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래서 더 활기차고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잘못 평가가 되어서 특혜 시비가든가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욕구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적 자원 관리의 기능적 관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적 자원 관리의 기능적 관점과 사람 관리를 직무 관리와 사람 관리는 사람을 관리는 말 그대로 인적 자원을 어떤 자원을 확보하느냐 제공업을 누가 뽑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선발하는 것이 인적 자원을 획득하는 것의 활동을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예를 들어 삼성 라이온스 같은 경우 외국인 투수들이나 외국인들을 뽑을 때 계속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삼성 라이온스 야구단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였어. 그런 것이 그것이 뭐냐? 사람 관리라는 것입니다. 사람 관리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거고 두 번째 확보된 자원을 삼성 라이온스의 훌륭한 자원을 확보했습니다마도 그 자원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성과 창출하는 의지나 태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발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직구밖에 못 던지는 아주 강속구 투수인데 커브를 가리킨다든가 그런 것을 개발하고 유지시키는 것도 코치진들이 해야 될 이런 것들이 인적 자원 관리의 사람 관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그 다음에 급여를 아무리 내가 성적은 정말 잘하는데 내가 잘한 만큼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기가 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 관리의 인적 자원의 보상입니다. 종업원들은 노동을 제공하면 노동의 제공뿐만 아니라 노동의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 대가가 목표 달성에 공헌한 정도를 평가하여 경제적, 비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되고 이를 인적 자원 보상인데 인적 자원 보상에는 반드시 일에 대한
플러스 복지했던 것도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적 자원의 방출, 사람을 내보내는 것, 종업원을 내보내는 것도 기업을 떠나게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굉장한 인적 자원 관리 부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방출을 했을 때 손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 직원이 정말 그 직원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데 잘못 방출이 되거나, 그죠? 이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이제까지 교육시키고 직원 한 명 기르는데 우리가 파일럿을 길러서 항공사의 조종사 한 명을 우리나라에서 기르는데 약 20억 이상의 소요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그 조종사 파일럿들을 군 파일럿을 45세 이상이 되어야만이 군대에서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럿들은 그렇게 힘들게 20억 이상 들어서 파일럿 한 명, 조종사 한 명을 길러놨는데 그것을 외국에 뺏기게 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큰 손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방출, 인적 자원 방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세 번째, 인적 자원 관리의 가정적 관점. 가정적 관점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 관리도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수행되는데 기업 경영과 마찬가지로 인적 자원 관리도 1년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 수행하는 초점을 맞춘 것을 가정적 관점이라 한다. 가정적 관점. 이래서 인적 자원 관리의 연구 관점에는 제도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과 가정적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수업이 굉장히 딱딱한 수업입니다. 우리가 강강 법규와 더불어서 인적 자원 관리 수업이 정말 1학년 수업에서는 맞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수업이고 딱딱한 수업입니다. 좀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인적 자원 관리의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인적 자원 관리의 발전 과정은 19세기 초에는 기계적 접근 이전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여러분 많이 접한 용어 중에 국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보면 우리가 분업화의 이전 시대로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계적 접근 방법. 기계적 접근 방법은 대량 생산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접근에서는 우리가 대량, 그 다음에 인간관계적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적 자원 접근. 요즘은 이제 인적 자원 접근 방법을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발전 과정이 되었습니다. 자, 기계적 접근 이전의 시기는 국분을 통해서 분업의 원리를 주장했고요. 그래서 분업은 맡은 바 작업을 숙달되고 작업 전환 소요 시간이 전략되며 전문화된 노동자들이 작업 환경을 오타가는데 특률적이 아니고 능률적으로 변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 노동자의 무능을 기계화된다. 무능률화와 소외 등을 유발하는 단점이 지적되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는 것이 분업이 됨으로써 내가 맡은 바는 능률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반면에 내가 맡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특히 여행업은 그러면 태국 담당자가 베트남을 모른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무능률화되거나 소외되는 그런, 그 다음에 이런 단점을 지적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열악한 작업 요건과 착취적 경영에 대한 반발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 교섭 운동을 벌이는 등 기업주에게 작업원과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다. 자, 우리가 기계적 접근 이전 시기에는 그 사측위주가 됐죠. 그때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하는 역할이 굉장히 미비하거나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 접근 방법에서는 그래서 노동자들이 72시간 일을 하고 굉장히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우리가 일을 했던 것들이 거기에 대한 개선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오해는 인간의 행동은 그에 대한 대우에 따라 달라지며 작업 환경은 근로자의 육체적 상태뿐만 아니라 심리, 사고 능력은 물론 생산성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계적 접근 이전에 우리가
이전의 인적 자원 관리의 발전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계적 접근은 우리가 첫 번째 가업 관리, 과학적 선발 및 훈련, 조금 기계적 접근 이전의 방법에서 향상되었죠. 그래서 가업 관리, 과학적 선발 및 훈련, 성과에 대한, 자, 네가 열심히 일하면은 그냥 보상 대가만 지불했다는 거죠. 복지적, 그다음에 그런 욕구 충족을 시켜주지 않고 성과에 대한 보상만 해주는 기능적 직장 제도,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계적으로 인적 자원을 기계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사람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기계도 않고 시작했던 그런 접근 방법 시절이 있었고, 그다음에 관계적 접근 방법은 개인의 행동 동기 영역은 경제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겹친다. 자, 여기서 인간관계적 접근 방법은 하나의 개인의 행동 동기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우리 도표에서 보면은 41쪽 2-5의 개인의 행동 동기에는 사회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회사에 나가는 목적과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내가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일부분 겹친다는 거죠. 그것이 개인의 행동 동기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 접근 방법, 기업 경영 환경이 급속한 변화에 따라 기업은 점차 환경적으로 불확실성에 노출됐다고 오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경영인데 경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영 자원으로서 종업원 즉 인적 자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됐다. 경영 자원으로서 우리가 경영 운영에 나가는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 자원으로서 기계와 더불어서 시스템과 더불어서 종업원들 즉 인적 자원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의 변화에서 인적 자원의 접근은 행동과학의 도입과 같은 시각의 변화를 또 가져왔고요. 이 시각의 변화는 기계적 접근 방법이 직무 수행을 통한 능률 향상을 위하여 작업 조건, 작업도 예전에는 뭐 열악했다면 그것이 작업 조건 개선, 표준 생산량, 기계적이고 구조적인 방법으로 직업 방법과 환경을 개선을 하고, 또 우리가 기계와 기계 사이 호환하고 인간과 인간의 소통하는 이런 환경적 요소를 전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하는 관점을 택했다.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선택한 것이 인적 자원의 접근 방법이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의 발전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인적 자원 관리의 변화. 자, 이제 모든 것이 요약되어지는 4절에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적 자원 관리의 변화는 첫째, 그 변화가 어떤 변화라면 고객의 다원화, 서비스도 다원화, 고객이 학력이 높아지고 사회가 발전하고 등등의 이유로 고객의 욕구가 다원화해져야 됐다는 거죠.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여행을 가면서 손님들이 가방을 들어주는 것만이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객이 다양한 욕구가 생겼다는 거죠. 고객의 다원화. 그 다음에 전략적 성과주의. 전략적 성과주의는 무엇이냐? 과거 인적 자원 관리는 각 개별적인 기능에서 완성도를 추구하는 업무적 성과를 중요시하는, 오늘날 인적 자원 관리는 업무적 성과가 아니라 오늘날 인적 자원 관리는 기업의 목표 달성에 모든 기업 구성원의 행동과 역할이 효과적으로 통합,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통합의 기능이 중요하다. 그래서 창출되는 기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의미하는 전략적 성과를 우리가 전략적 성과주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적 서비스 지향. 기업이란 것은 종업원과 고객과의 서비스, 종업원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자, 고객이 다원화되면서 종업원의 서비스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관리도 우리가 질적으로 서비스가 지향이 돼야 되고, 그것들이 이 기업과 밀접한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종업원 간에는 기업과 종업 내부죠. 안에서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인터 마케팅을 말합니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자, 종업원들이 자 지점이 많이 있으면 종업원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특수한 날짜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자 지점에 있는 직원이 본사 직원한테
요청을 했는데 본사 직원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혼자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내부 마케팅이라는 거죠. 저 직원들끼리 사이가 좋아짐으로써 내일같이 앞서서 해주고, 이것이 내부 마케팅이고, 그 다음에 종업원과 고객. 자, 고객은 아침에 쳐다볼 때는, 상담을 할 때는, 영업 같은 경우 상담을 할 때 아침에 쳐다볼 때는, 아침은 눈을 쳐다본다. 그래서 여자 종업원들 같은 눈화장을 잘해야 된다. 오전에는. 오후에는 손님들이 입을 쳐다보면서 상담한다. 그러면서 오후에는 입 화장을 잘해야 된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서비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종업원과 고객은 접촉 마케팅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고객은 외부 마케팅, 그렇죠. 외부 마케팅. 이런 것들이 이 질적 서비스의 지향을 가져오게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1, 2, 3을 합쳐서 기업은 경제적으로 가치를 지향한다는 거죠. 종래의 인적자원의 관리 부분은 예산 범위 내의 마음을 집행하면, 예산에 대해서 했지만 이제는 예산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가치를 창출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이 원가 기준에서 가치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가치 기준, 경제적 가치.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든 간에 우리가 회사가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현대 인적 자원 관리해야 되는 거죠. 직원들도 예전에 힘으로, 자, 우리가 제가 얘가 적절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현대 사옥 앞에 가면은 현대 직원들은 힘으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삼성 사옥 앞에 가면 삼성은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서비스가 뛰어나고 현대는 기계라든가 망치로 망치는 업무들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에 맞는 인적 자원 관리는 서비스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직원들을 거기 맞춰서 가치 지향을 관리를 할 것이고, 현대는 현대의 가치에 맞는 그런 인적 자원 관리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2장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